자, 업무방해죄 위력입니다. 자, 위력의 대표적인 것이 폭행협박이죠. 그 외에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위력이 될 수 있고요. 음식점에서 난동 부리는 거, 그 다음 출입문을 폐쇄시키는 거, 단전 조치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위력의 사례로서 거론됩니다. 자, 판례 보죠. 자, 위력이란 그랬습니다. 폭력, 협박,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된다. 그쵸? 자, 이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헌범이라고 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의사가 제압됨을 요하지 않습니다. 현실적 X. 다만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기에 족한 것이면 된다. 그거 봤죠? 자, 현실적 제압함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다가 추상적 위헌범이라고 쓰시면 돼요. 됐고, 색깔 칠하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밑에 판례. 역시 위력 나와 있죠? 위력이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즉 직접 가해지는 것 당연히 위력됩니다. 근데 거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서 이 물적 상태가 그 사람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위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동그라미 칠할게요. 물적 상태, 여기다 색깔 칠하시고, 여기서 직접이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서 이 물적 상태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하, 간접적이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력이란 이 문제를 던져주고 이 판례를 던져주고, 위력은 반드시 직접 가해지는 것만 된다. 그리고 물적 상태를 만드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면 틀립니다. 자, 다음 판례. 여기 또 나와 있네. 그쵸? 위력이란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도 된다. 그쵸? 자, 올라가 볼게요. 자, 무슨 광역시 택시 운송사업조합 새마을금고 임원이 되기 위하여는 어떠한 조합원 자격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 새마을금고는 사실상 조합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는 거죠. 즉, 조합은 금고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자, 그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지위에 있다. 즉, 조합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조합 말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이때 조합 이사장 지위에 있는 갑, 이 사람이 조합 이사장인데 이 갑이 이 금고에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면서 광고를 중단하라고 했다는 거지. 그러면 이 새마을금고는 조합장 말을 따라야 되겠지? 그렇잖아요. 자, 여기서 이 금고가 조합장이 우리에게 이런 공문을 보내서 광고를 중단하라고 한 것이 이 금고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여기 봐봐요. 꺽쇠 2번을 보면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다, 라고 볼 수 있을 때는 밑에 위력이 아니다는 거죠. 그 얘가 뭐야? 얘가 뭐야? 사장인지 뭐야, 사장. 또는 직장 상사. 사장이 직원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러는 것이 업무방해죄입니까? 아니, 직장 내에서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일 시키는 것이 업무방해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따라서 밑에 보시면 따라서 제3자 가로 열고 어떤 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업무를 곤란을 야기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초래가 되었다 손치더라도 행위자가 누구야? 여기서는 조합장이지. 제3자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세모. 지위에 있다. 라고 할 때는 이 업무방해죄가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누구다? 조합장이란 말이야, 조합장. 이 조합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이 금고에 공문을 보내서 뭐뭐 콩 나와라 밥 나와라 했다 하손치더라도 이 조합이사장은 뭐다? 그렇게 지시를 내릴 만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그렇게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출제가 된 적이 있죠. 그래서 여기 색깔, 조합이사장 색깔. 자, 또 중요한 판례 나옵니다. 이거 나온 지 한 10년 됐는데, 10년 넘었는데 이 판례도 출제가 좀 됐던 판례죠. 자, 쟁의행위 나옵니다. 쟁의행위는 보통 파업의 형태로 이루어지죠. 그 파업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을까? 이 집단 파업이잖아요. 그렇죠?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을까? 업무방해죄가 된다면 그 행위태양은 뭘까? 이 집단파업은 위력이란 말이야. 위력. 업무방해죄 행위태양 중에서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중에서 위력이란 말이야. 위력으로 보는데 그 위력으로 보는 것이 이 파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 자체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로 활동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로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작입니까? 부작입니까? 응? 이게 부작위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이퀄 자기라는 거야. 때로는 집단 파업은 자기로서 활동한다. 자기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색깔. 시험 나왔죠? 경찰 시험에 나왔어요. 이 판례가 나오자마자 그 다음에 나왔어요. 부작위는 아니다. 자, 됐고. 두 번째는 뭐냐면 쟁의 행위를 하면 언제나 업무방해죄가 되냐의 문제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보시면 자,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죠. 집단적으로. 이 파업이야, 파업. 이 파업이 당연히 위력이다. 당연히 위력이다. 고 보았던 판례를 당연히 위력이 해당돼서 당연히 업무방해죄 된다라고 하는 그 옛날 판례를 지금부터 바꾸겠다. 바꾸겠다. 그 말은 어떻게 바꿔? 이렇게 바꾸는 거지.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언제나 업무방해죄가 아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봤는데 지금은 그렇게 보지를 않겠다. 이런 말이죠. 지금부터는. 그러면 이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 그러면 업무방해죄 되냐? 라고 하는 문제인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이루어져서 동그라미 1번. 두 번째는 사업 운영하에 막대한 손해가 끼칠 때 그렇게 되었을 때 동그라미 2번. 이 1번하고 2번이 플러스입니다. 오화가 아니고 플러스입니다. 1번, 2번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되면 그 집단적 노무 제공 거부 행위, 파업이 위력으로 보아서 업무방해죄가 된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필기하시죠. 집단 파업 1번 과거 판례, 그쵸? 과거 종전 판례. 종전 판례는 언제나 업무방해죄가 된다. 고 보았습니다. 근데 이 판례가 어떻게 바뀌죠? 현재에는 언제나 업무방해죄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이루어져서, 그쵸? 플러스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이루어지니까 긴급 대체 인력이 투입되지 못하는 거야. 지하철 파업, KTX 파업 생각하시면 돼요. 갑자기 지하철 근로자들이 파업을 해버리니까 코레일 측은 대체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잖아요. 군인들, 퇴역하신 분들, 그렇잖아요. 이런 분들을 빨리 투입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시민들의 그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 지장 없게끔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투입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이 집단 파업 때문에 그때 지하철 말고 그 KTX 그쪽일 거예요. 화물하고 이쪽에서 수백억 피해를 봤어. 수백억. 코레일 측에서. 그래서 이 판례가 판시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너네가 긴급적으로 일시적으로 확 파업을 해버리니까 이 사용자 측에서는 예측할 수 없었다. 그래서 긴급 대체 인력도 투입하지 못했고 수백억에 해당되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거지. 그랬을 때 한해서는 뭐가 된다? 이 집단 파업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판례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집단 파업은 자기란 말이 자기이지 부자기는 아니다. 이것도 기출된 적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됐죠?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소비자 불매운동이네요.
자, 소비자 불매 운동이 업무 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 될 수 있을까? 의 문제입니다.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무조건 된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어떨 때 되냐라고 하는데 밑에 보시면 그 소비자 불매 운동이 사회 전체 법질서상으로 용인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에는 그때는 위력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반대 해석해 볼까요? 소비자 불매 운동이 용인될 수 있을 때는 죄가 안 되지만 용인이 될 수 없을 때는 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소비자 불매 운동이 헌법에서 정한 소비자 보호 운동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언제나 위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용인될 수 없을 때에는 죄가 되는 것이고 용인될 수 있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한번 되었죠. 자, 업무방해죄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3자의 경우에는, 자, 제3자 세모 쳐볼게요. 제3자의 경우에는, 제3자는 피해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3자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위력이 행사되었다 하더라도 이 자체만 갖고서는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다만 이 제3자랑 피해자랑 동일시가 될 수 있다면 그때는 제3자에게 행사되는 위력도 동일시가 되기 때문에 제3자에게 행사하는 위력은 곧 이것이 피해자에 대해 행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겠지. 그때는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겠지만 동일시가 될 수가 없다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로 열고 닫고 그래서 필기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쪽으로 끄집어낼까요? 끄집어내서 원칙적으로는 제3자에 대해서 위력을 행사할 때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뭐다? 업무방해는 안 된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가 뭐냐면 제3자랑 피해자랑 동일시가 된다면, 그치? 이렇게 동일시가 된다면 그때는 뭐가 될 수 있다?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 누구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이렇게 원칙과 예외로 나누어서 보시면 돼요. 자, 3번. 꼭지 3번은 많이 출제가 되었던 판례입니다. 자, 특정 신문들의 광고에 게재하는 광고주들에게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지속적 집단적으로 항의 전화를 한다. 그리고 광고 중단 압박을 합니다. 이것이 누구에 대해서는 죄가 되고 누구에 대해서는 죄가 안 돼요. 자, 여기서 광고주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력이 될 수가 있지만 신문사들에 대해서는 위력이 되지 않는다. 즉 부족하다고 했죠. 왜 신문사들에 대해서는 위력이 안 되는가요? 여기 광고주들에 대한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지속적 항의 전화하고 광고 중단 압박을 해버리잖아요. 그치? 신문사들에게는 압박이 되나 이게? 신문사들은 니네 광고 안 받으면 돼. 니네 광고 안 받고 다른 회사 광고 받으면 되는 거야. 줄 섰어. 돈 주고 우리 광고 내주세요 라고 줄 섰다니까요. 그러니까 신문사들에 대해서는 압박이 안 돼요. 딴 광고 받으면 되니까. 근데 광고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항의 전화 오고 막 압박 들어오면 광고주들은 진짜 불안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대기업 있잖아요. 대기업. 남양유업 있었죠. 남양유업. 그 문제 많죠. 그 여자 마약하고 그 손녀딸인가 누군가 걔 마약하고 옛날에 그 남양유업 직원이 편의점 점장한테 막 갑질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남양유업 막 불매운동 막 일어났었던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 남양유업 광고주들에 대해서는 위력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신문사들은 뭐 그렇잖아요.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자, 판례 좀 더 볼까요? 자,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하는 집회나 행위가 역시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일 때에는 당연히 죄가 됩니다. 용인이 안 된다. 용인될 수 없다. 그렇죠? 없다 동그라미. 자, 단전 조치를 하는데요. 이 단전 조치가 죄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총회 결의에 의하여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그렇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결의해서 누구네 집 점포 끊어버려, 물 끊어버려, 전기 끊어버려 라고 하면 이것은 위력이 될 수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 전에 피해자에게 사전 통고를 했는지 여부, 회장 자격으로 단전 조치를 했는지 여부는 하등 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색깔 칠해 볼까요? 이건 죄가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반대되는 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건 어때요? 여기도 단전 조치잖아요. 그쵸? 여기에는 앞에서 이사회 결의까지는 좋다 쳐요. 근데 여기는 규정에 따라서 했단 말이에요. 규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한 것은 나름대로의 자기들만의 규정이겠지만 이것도 나름대로의 그 시장에서는 나름대로의 하나의 법규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단전 조치를 한 것은 정당 행위가 된다고 봤습니다. 여기도 단전 조치죠. 이건 왜 단전 조치를 한 거예요? 여기는 화재 위험이 높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상가들은 그 화재에 아주 취약하죠. 그렇죠?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소방차도 다니기 힘들어요. 그래서 불 한번 났다고 하면 그 전체가 그냥 다 화마에 휩싸이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높은 각종 전열기구를 사용하였고 화재 위험이 높았기 때문에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부득이 단전 조치를 취하였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나름대로 봐줄만 하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 대표이사에게 있어서 정당 권한 행사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색깔을 다른 색깔로 이렇게 칠하시면 되겠네요. 화재 위험이 높아서 그랬다. 관리 규정에 따라서 그랬다고 하는 부분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앞으로 가서 그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장 번영회를 상대로 잦은 진정을 하고 협조도 안 합니다. 그리고 월 얼마씩 내야 하는데 그 돈도 안 냅니다. 그러니까 화딱지 나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야! 물전기 끊어버려!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무리 회장 자격으로 물 끊었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되겠다는 판례입니다. 그 다음은 쉬워요. 그 다음을 보시면 자, 의장이 모든 출입문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였다. 바리케이트 동그라미. 출입 통제한 것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트랙터 동그라미. 당연히 위력에 따른 업무 방해죄가 된다고 봤습니다. 자, 이거 볼까요? 자, 대부업체 직원입니다. 이건 뭐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거죠. 사회적 지위. 그쵸? 여기서 보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판업자인 채무자죠? 이 채무자지? 그럼 이 안에 채권자라는 얘기네. 채권자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액이야, 소액. 이 소액이 얼마냐면 한 6만원 됩니다. 6만원. 수천만원도 아니야. 6만원밖에 안 돼. 6만원 지연이자를 문제 삼아서 계속 전화하는데 이게 수백 통화예요. 수백 통화하는데 뭐 2, 300통화가 아니고요. 500통인가 600통이 넘어요. 계속 전화하는 거야. 그러면 이 간판업자가 일을 하겠어요? 아니, 10분마다, 초마다, 분마다 전화가 오는데 이 사람이 일을 하겠냐고. 그래서 이것은 이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는 겁니다. 액수도 크지 않을 뿐더러 한 통화도 아니고 수백 통화를 하니까 대부업체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했던 사건이죠. 여기도 보세요. 자신의 명의로 지금 등록되어 있잖아. 학원이. 그렇죠? 이러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는 거야. 소위 말하는 갑질이야. 갑질. 그 피해자 운영의 학원에 대해서 너 내 말 안 따르면 확 폐원신고를 해버릴 거야. 그러면서 진짜 폐원신고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학원 운영자는 어떻게 학원 운영하겠어요? 폐원신고 해버렸는데. 사전 통고든 사후 통고든 상관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위계가 아닙니다. 위계로서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위력으로서 업무를 방해했다는 거야. 그렇게도 시험 나옵니다. 똑같은 사실관계를 던져주고 위계냐 위력이냐를 바꿔놔. 그럼 틀려요. 이것도 사회적 지위야. 소위 말하는 갑질.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사회적 지위죠. 자신의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다. 사업자 명의.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지 멋대로 지금 밑에 자물쇠 비밀번호를 바꿔버리죠. 여기도 임대인이라는 사회적 지위죠. 갑질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임의로 철거 폐기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 이 계약서 조항은 뭐야? 무효입니다. 민법상 무효.
근데 민법상 무효라 하더라도 소송 가야 무효인 거지. 소송 가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보는 거지. 그렇잖아요. 임대인을 이길 수 있습니까? 임차인이? 그래서 임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조항에 따라서 지 멋대로 간판을 철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했다. 그렇죠? 위력이 될 수 있는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봐봐요. 임차인으로서는 이게 얼마나 힘드냐. 임대인이 갑질하고 있지. 재판 가는데 민사는 또 그렇게 오래 걸려요. 짧아야 3년이야. 어? 그럼 그동안 어서 내가 장사하고 먹고 사냐고. 그렇잖아요. 자, 됐고. 이거 나와 있잖아요. 민법상 무효라고요. 자, 피고인이 간판업자를 동원해서 간판을 뜯어냅니다. 자, 됐고. 자, 9번 가보시면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을 하면서 어떻게 했나요? 자, 고성과 욕설을 했다. 고성능 확성기를 이용했다. 얼마나 심했습니까? 고통을 호소할 정도입니다. 여기 보면 82.9dB, 100.1dB 이 소음 정도는 그 전투기 뜨고 내릴 때의 소음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심했다는 거지. 여기 보시면 5개 집회하는 거네, 그쵸? 뭐 여담입니다만 지금 저 청와대가 용산으로 옮겼잖아요. 그 용산 근처 땅값 올라가서 아파트값 올라가서 좋긴 한데 툭하면 데모야 데모. 5개 집회. 뭐 광화문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인근의 상인들 주민들이 못 살 정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광화문 아직 가봤나 모르겠나. 한두 번 가봤나? 광화문 가고 싶어도요. 주말엔 안 가. 주말만 되면 거기 무조건 시위야. 데모하고. 용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쪽에 되면 사람들은 못 사는 거지. 행인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피해가 심해요. 여기도 보면 얼마나 심한지 고통을 호소할 정도가 되었다고 봤습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함성을 질러대죠. 폭력도 행사하네요. 근데 당초 신고한 집회 장소를 벗어나서 집회 장소 내에서 하면 또 모를까 벗어나서 함성 질러대고 폭력 행사하게 되고 전부 다 위력으로 봅니다. 자, 그런 판례들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